어제 오후였죠.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이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진 신명誉 회장의 빈소엔 이른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선 신격호 회장의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인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 그리고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오늘 좀 잠깐 뉴스에 저희들이 이제 빈소 좀 표정을 잠깐 보냈는데 어제 오후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빈소 조문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각계각층에서 또 뭐 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시고 하고 특히 이제 이 재계에서 굉장히 뭐 슬픈 이런 애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고 있고요. 다행히 그 뭐 이 아들 둘하고 딸 이분들이 임종을 지켜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또 그 뭐 굉장히 이제 외국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못 모일 줄 알았는데 이제 모이셨고 뭐 가족들이 이제 1년 4개월 만에 이 두 왕자의 난을 치렀던 두 분들이 이제 얼굴을 맞대는 부분들이 이제 뭐 가시는 길에 또 어떤 다른 맥락의 그런 이 물꼬를 트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갖게 되는데 결국 하여튼 열정과 도정 정신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단계 높이 하는데 뭐 했던 고인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고 김상조 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김 실장이 다녀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하네요. 참 김상조 실장은 참 이 롯데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격한 말과 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을 때부터 사실 이제 0.5% 지분 갖고 한국의 전체 롯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픈 소리를 했는데 또 가시는 길에 또 조문을 하게 된다니 또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모습들입니다. 한치호 소장님, 세계 인사들이 지금 조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경제단체도 이렇게 아쉬움을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뭐 아쉬움을 그 조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선구적 투자와 공격적 경영 그리고 국내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에서는 기업 보국 지체 아래 국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 정경련에서는 산업 불문지였던 우리나라 재건 경제 부흥에 아주 잘 하셨다고 하셨고요. 허창수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륜과 지혜가 그립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그 일본 교도통신에서도 제1한국인 중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본 언론을 좀 체크해봤더니 NHK에서 어제 저녁 그 29분에 7시 29분, 19시 29분에 뉴스를 처음 올렸더라고요. 거의 긴급 뉴스 형식으로 보도를 했군요. 한국에서 뭐 이런 소식이 있다 해서 올린 걸 봐서는 아마 그 재계의 큰 인물이 그 별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조금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때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신 회장 같은 분이 별세하는 게 조금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죠. 한일 관계에 좀 뭔가 기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저 신격호 회장님은 아베 신따로 총리하고도 수상하고도 굉장히 친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할 때 총리만 3분이 옵니다. 본인 결혼식에 일본 총리가. 신 회장의 결혼식 때. 그리고 작년인가요? 이제 6월달에 아들 결혼할 때 아베 신조가 왔었죠. 그 정도로 이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신격호 회장의 주변이 일본하고 굉장히 관계가 이제 좋고요. 특히 저 뭐 이 신동빈 회장의 부인 되시는 분 미나미 여사는 사실 왕세자 후보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렇죠. 대성 건설이라는 그 건설회사 부회장의 딸이었는데 그런 것을 때 굉장히 일본에서도 지금 조문에 그 분명히 물결이 있을 텐데 아직 뭐 뚜렷하게 지금 보이는 거는 아직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직접 보입니다. 직접 조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죠?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신동주 지금 회장과 신동빈 동생 간이 지금 함께 상주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가신 고인의 동생 형제들이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기업의 대기업에서 사회 이제 리더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뭐 경영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육상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법정 싸움까지 뭐 하고는 있지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이렇게 잘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될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최 고모님은 신동주, 신동빈 형제간에 뭐 이렇게 만나서 이 상주로서 자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두 분이서 의논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장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집안 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떤 식으로 롯데를 발전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의견 교환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게 계기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유지인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롯데의 뭐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1세대 유통산업의 대부죠. 신격호 회장의 별세로 이제 창업 1세대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과연 신격호 명예회장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윤선영 앵커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1941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단돈 83엔, 우리 돈 870원을 들고 일본에 건너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에 정진한 바로 청년 신격호인데요. 배달 시간을 칼같이 맞추는 성실함과 신용으로 이에 반한 일본인이 선뜻 사업 자금을 내어준 일화도 있습니다. 1947년에는 껌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듬해 자본금 100만 엔, 우리 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10명을 데리고 롯데그룹의 뿌리인 주 롯데를 설립합니다. 이어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 식품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에 롯데제과를 세워 한국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1970년대에는 호텔 롯데를 또 동시에 롯데 쇼핑을 만들어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유통관광 산업의 기반을 닦았는데요. 또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 실내 테마파크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죠. 롯데월드는 1989년에 세워집니다. 또 2017년에는 수건 사업이었던 국내 최고 높이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870원을 들고 일본 유학길에 나선 청년이 연 매출 100조 원을 올리는 세계 5위 그룹 회장에 오르기까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 황제 경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격호 명예회장의 창업 일화부터 주요 굵직한 성과들 윤성현 기자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 고모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딱 평가를 한다면 신 회장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계 4대 부호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4대 부호. 그 일본이 그 자선법을 있을 때 그만큼 올라갔는데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죠. 이분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내린 부동산에 대한 아주 해안이 감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뭐 롯데월드라든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을 이렇게 뭐 쭉 유통 쪽으로 또는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걸 보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디벨로퍼였었다. 아주 감각을 갖고 굉장히 요즘에 맥을 잡아가는데 단지 부동산 디벨로퍼가 아니고 국가를 창업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 디벨로퍼였다. 한국을 이만큼 올라가는 분명히 한 단계 높이는데 유통가 즉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든가 자동차 중화공업을 했고 현대가 그랬죠. 그다음에 섬유전자공업 뭐 이런 거 했지만 진짜 일상생활에 돌아다니는 생필품을 하고 유통을 하고 하신 분들 생활에 밀접한 그렇죠? 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그런 사회 구조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발전까지도 도모하셨던 디벨로퍼, 국가를 디벨로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상상력이 풍부한 디벨로퍼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뭐 네.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예리한 것까지 다 보시고 감성도 뛰어나시고요. 또 젊을 때 문학 청년이어서. 문학 청년이고 네. 사실 이제 뭐 흑수저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흑수저는 아니세요. 네. 이분이 오남 오녀의 장남이지만 네. 당시에 고향에서는 세 번째 부호였습니다. 근데 뭐 그때 부호라는 게 뭐 그렇죠.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렇죠? 먹고 살 만한 정도만 굶지 않을 있어. 정도? 예, 네. 했지만 네. 그러면서도 장남을 외국에 보낼 때는 네. 굉장한 각오와 또 특별한 네. 이 감각으로 보내지 그렇군요. 않았느냐 네. 그런 뭐 생각을 했을 때 네. 집안 내력이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 호텔 롯데나 롯데 월드타워가 만들지 못했겠죠. 그렇죠. 네. 우리 한 소장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를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집념이 확실하신 분이다. 집념. 그래서 이 네.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그저께도 이제 교육을 좀 듣고 이제 들었는데 네. 미국의 스타트업들 실리콘밸리에서는 CEO들을 평가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스펙이 아니라 네. 이분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냐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 그 신격호 회장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꼭 한다. 라는 뭐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물론 뭐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지만 네.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의 그 상징적인 123층 롯데타워를 끝까지 해서 만드셨어요. 지금 어록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남긴 중요한 말은 후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소장님, 우리 신 회장께서 남긴 어록 중에서 꼭 경영인들이 뽑아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만한 걸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네. 그 어록을 오늘 살펴보면서 네. 꼭 이거 두 가지는 네, 해야 어떤 되겠다고 거죠? 생각했습니다. 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도 알아야 된다. 큰일 하려면 작은 네. 일도 알아야 된다. 큰일 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작은 일도 잘해야 되지. 네. 큰일 한다고 해서 작은 일을 대충 해버리면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했다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제대로 네. 버리시고 네. 청소도 제대로 해야지 큰 일도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큰 일 하려면 작은 일도 알아야 된다는 게 네.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빚을 얻어서 하면 안 된다. 모르는 분야에는 빚을 얻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롯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채 비율이 그 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최저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의 네. 회사였고 가급적이면 부채를 쓰지 않는 회사, 빚을 쓰지 않는 회사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분야에 전력 투구라 뭐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최고문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국민 식품 분야, 네. 뭐 아이스크림, 네. 뭐 음료수 뭐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사이다 뭐 어디 사이다 다 떠오르시잖아요. 네. 뭐 그 칫솔 정도로 사이다.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집념과 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사실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렇죠. 긍정적인 네, 얘기만 네. 좀 하고 네. 있는데 사실 네,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네. 해보겠다. 저는 네. 롯데 타워를 만드시는 걸 보고 네. 정말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 논란도 많기는 했었지만 특혜다라고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많기도 네, 네. 했었지만 그 제가 학교를 그 잠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 네. 오랫동안 네. 봤지만 정말 그 대단한 집념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고문님은 그 신 회장이 남긴 중요한 어록을 좀 꼽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뭐 작은 일 네.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네. 이것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단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단점이 또 아니 네. 그 자기가 가진 게 작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롯데 하지만요. 네. 롯데라는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온다는 거기 얘기.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그걸 땄다 이제 그래요? 땄다 그러지만 그 안에 있던 내용이 뭐냐면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바꿔지는 상황에 대해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시대 정신이 나온 게 롯데입니다. 네. 그럼 본인이 그렇게도 밝혔고 네, 네. 그렇다 보면 얼마나 자기의 단점을 보완할 게 아니라 장점을 더 크게 해서 그래서 승리를 이끄는 부분으로 가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지금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현장을 또 나이 드셔서도 자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백화점 연락 그러면 2시간 반 전에 나오셔서 한 네. 바퀴를 돈대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다 못 박은 이 각도까지도 다 한 게 네. 현장을 알아야
어디든지 고객의 뜻을 할 수 있다. 현장에 있는 고객의 뜻을 먼저 알아내야 된다. 현장을 하려면 자기가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요. 자기가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로 많이 이 기억을 하실 때는 23개 기업에 나오는 국민들이 쓰는 이 생필품 15,000가지의 특성과 가격을 다 외우고 계실 때요. 15,000개의 물품의 특성을 기억했다? 어느 회사에 뭐 가능한가요, 그게? 대단하네요. 그거는 얼마고 그거는 뭐뭐로 만들었고 이런 맛이나 그 정도로 현장을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뛸 수 있는 분들은 항상 미래가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신념, 의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나 감성과 현장에서의 고객들과 만날 때는 항상 고객을 먼저 얘기해야 되고 결국 이것은 품질로 항상 보답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주요 어록도 살펴봤고 국내 이제 굴재 기업으로 키웠는데 사실 말년에는 조금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이제 아들분들하고 아드님들끼리 서로의 이 경영권 분쟁이 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안타까운 게 본인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항상 한국에 이제 한 달은 한국에서 계시고 한 달은 일본에서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홀수달에 한국, 짝수달에 일본에. 그래서 셔틀 경영을 했다고 그러죠? 한국에 오시면 항상 롯데 쇼핑, 그 명동에 있는 롯데 쇼핑을 한 바퀴 다 도우셨다고 그래요. 모든 매장을 도시면서 아까 우리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살피셨다고 하는데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조명을 좀 어떻게 좀 고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우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좀 눈도 좀 침침하시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건강도 좀 안 좋으신 부분도 있었고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시면서 또 이제 법적으로는 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수감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게 돼서 이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조금 더 일찍 건강하실 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문제는요. 이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이제 차입을 안 한다는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입을 안 해놓고 현장을 알고 근데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많을 때는요. 순환 출자고리가 74만 개까지 됐어요. 74만 개. 얼마나 기업 지배구조가 복잡했으면 그랬을까요? 이쪽에서 돈 차입을 안 하니까. 외부 차입을 안 하니까. 여기서 끌어쓰고 저기서 뭐 내부 계열사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분이 쪼개지고 많이 줄 수도 없고. 그 부분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았군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 또 본인이 신동주 부회장을 뭐 승계자로 한다 그랬다가 또 말을 바꿨다가 또 아들한테 해임을 당했다가 이런 과정이 신동빈 회장한테 해임을 당했죠. 해임을 하시려다 그런 것들이 사실 본인이 얘기했던 무차입 경영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의 순환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이것은 왕자의 난이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순환 구조를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데 현재의 지배 구조에서 이제 신 회장이 별세하시고 나서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또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형제 간의 분쟁이 더 일어날 소지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그러죠? 신 회장 돌아가신 신 회장께서 전 신 회장께서 갖고 계신 지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걸 상속한다고 해도 크게 지분율의 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건가요? 일본에 있는 그 홀딩스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지주 그 이제 사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사주 이제 사원회들이 어떻게 이제 모양을 보이냐인데 아직 이제 그쪽 일본 사원회는 신동민 회장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에는 임원회의나 조본 지주회의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주회가 어떻게 모양을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신동빈 회장께서 보여줄 앞에 경영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빈 회장께서 경영력을 잘 보여주시고 잘 화합을 하면 아마 지주회가 계속 신동빈 회장 지지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뭐 경영 악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헤쳐나가지 못하고 계속 가족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일본 종업원 지주회도 생각을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최 고문님, 네.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니까 네. 신동주 회장이 지배하는 광윤사의 지분이 28%나 돼요. 그렇죠. 이게 혹시 분쟁을 얘기하는 어떤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방아쇠 되죠. 저는 네. 우리 한 소장하고 좀 다른 의견이 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격화될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원 롯데를 얘기를 하지만 네.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이 구조를 네. 빨리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롯데가 훨씬 몸이 크고 그렇죠. 여기서 매출도 많고 그다음에 네. 향후에 나가는 우리 미래 먹거리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일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롯데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연골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위해서 지금 호텔 롯데의 상장을 빨리 하면서 그 지분을 좀 근데 지난 희석시키려면 16년에 호텔 롯데 상장을 하려다가 안 됐죠. 안 됐죠. 그때 네. 이제 여러 가지 수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신동주 전 회장이 네. 부회장이 계속 뭐 자기의 어떤 뭐 욕심을 낸다 그러면 네. 결국은 일본 롯데는 네. 신동주, 한국 롯데는 신동빈으로 계열 분리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인데 사실 오늘 참 이게 주식이 동향이 말이죠. 롯데 지주의 주식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우선주는 그렇죠. 상한가가 됐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거 왜 그런가요? 주식은 거꾸로 갑니다. 아시겠지만 야속한 거죠, 일단 상황이. 경영권 네. 분쟁이 더 격화되면은 네. 롯데 지주를 이제 확보하려는 그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이제 확보하기 때문에 그 더 오르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보시면 뭐 한진칼도 네. 그 경영권 문제 일어났을 때 네. 주가가 뭐 한 2, 3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재용 회장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네요. 시장은 네. 엄청나게 냉정하고 네. 시장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에 우선한다. 그걸 우리가 저희 느낄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의 사드 이후로 네. 굉장히 이제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신동빈 회장이 네. 추구하는 건 일단 유통업의 재건, 유통업. 그다음에 화학 분야에 이제 앞으로의 치고 나갈 부분 두 가지가 추구를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화학이 이익이 많이 줄고 있다 그래요. 그 이제 유가가 네. 이제 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이제 네. 박하게 되는 부분에서 돼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재벌 총수로서는 트럼프하고 만나서 30분간 얘기하신 분은 신동빈 회장이 처음이요. 네, 그때 그리고 그 루이지애나 에틸렌 공장 때문에 그랬던 네, 거죠? 그때 네. 그걸 투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셰일가스를 통한 석유화학은 지금 이제 이 화학계에서는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아주 선두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결국은 이제 신동빈 회장은 사실 노무라 증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과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네. 앞으로 유통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 미래의 성장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학과 금융에서 나오는 롯데그룹으로 네. 바꾸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AI 이런 것들이 지금 붙는 네. 솔루션 바탕으로 가는 그런 큰 그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만큼 도움이 되냐가 이제 지분 구조도 분명히 거기서 결말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유통은 요즘에 오프라인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서 롯데도 조금 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죠. 왜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네. 신재기그룹 이마트도 뭐 축소를 네.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월 15일 날 그렇지 않아도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저 오늘은 좋은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적당주의야 네. 안일주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자, 완전히 롯데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계열사 대표들을 22명이나 교체를 하고 네. 그래서 롯데도 지금 우리 고문님,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유통 분야에서는 혁신하지 않으면 네.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까지도 강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네. 화학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다른 차원이지만 유통 분야는 이제 국민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AI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유통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그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 유통 그 사업을 계속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커머스 아닌가. 쪽에서 획기적인 변신을 해야만 롯데의 유통이 살아날 텐데 네. 그쪽에 어떤 뭐 계획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예, 지금 변화와 혁신 얘기했고요. 네. 제가 지금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당주의, 안일주의 타파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롯데가 사실은 대리로도 정년 퇴직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과거에 이 롯데의 기업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좀 보수적이다. 예, 고루하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큰 잘못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갈 수 있는 회사라고 했는데 네. 여기 무슨 말씀하셨냐면 적당주의와 앞으로 안일주의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하신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고모님은 롯데그룹의 그러면 앞날 지금 이제 지배구조 문제에 분쟁 소지는 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룹 경영의 앞날을 어떻게 이제 지금 뭐 이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의 사실 근간이 네. 되는 건 화학입니다. 그래서 화학 부분으로 잘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소위 말하는 네. 도약의 틀을 만드는 데는 금융이기 때문에 두 개를 수정 산업으로 굉장히 잘 잡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지분 구조들을 빨리 정리하시고 제일 수건 산업인 호텔 롯데의 상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완전히 완벽한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얘기들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롯데가 롯데지주 사장을 호텔 서비스 BU 비즈니스 그렇죠. 단위 장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상장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지분 구조가 일본의 지분 구조를 좀 낮추자는 거죠? 그 상장 낮추고 목적이? 희석을 해서 상장을 희석시켜가지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네. 많이 좀 희석시키는 부분들로 지금 나가면서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많고 힘이 있는 한국 롯데가 원 롯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로 거듭나는 그런 기틀이 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동주 회장이 다시 또 롯데홀딩스의 이사직을 도전하는 계속 지금 그 주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도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신경호 회장이 돌아가신 49제 이후에 네. 100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예상하기 어려운데 다시 도전할 텐데 이 기회에 두 형제가 아니죠. 이제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잘 협력을 해서 네. 그 그룹을 이렇게 최고문님 말씀대로 잘 나눠서 오히려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격현 명예회장의 생존 스토리와 업적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